KKMD 903화 폴란드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제이콥 에어 영상 번역.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전투기 KF-21 보라매, F-35, KF-21, FA-50 조합으로 최강 폴란드 공군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만든 전투기 시스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점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을 원하는 것인가? 미국 주도의 시스템 밖에서 설계된 전투기라는 점이 바로 오늘날 KF-21이 주목받는 이유다. 핵심은 KF-21이 F-35와 겨룰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KF-21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성능 측면에서 KF-21은 다목적 전투기들 중 상위권에 속한다. KF-21과 F-16의 차이는 단순한 성능에서가 아니라 조종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서 드러난다. KF-21 보라매는 조종사의 의사결정 단계를 단축하도록 설계되었다. 요컨대 KF-21 보라매 조종사는 정보 처리보다 결정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대공중전에서 이러한 이점은 레이더 탐지거리의 연장이나 추가적인 센서 모드 확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KF-21이 F-35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KF-21과 F-35는 전투항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F-35는 주력 스텔스 전투기 체계로 운용하고 FA-50은 전력을 신속하게 보강하기 위한 기종으로 활용하며 KF-11은 폴란드의 자체적인 결정과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KF-21 도입 같은 국책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전투기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력을 잃고 해당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순간이다. 앞으로 폴란드는 더욱 과감하게 전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우리가 합리적인 전력축을 더 많이 구축할수록 위기 발생 시 성급한 의사결정에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가 KF-21 보라매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동안 KF-21 보라매에 대한 해외 기사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KF-21 보라매의 성능이나 재원 같은 1차적 영역에 머물렀다면 최근에 나오는 해외 기사나 분석들은 KF-21 보라매의 전술적, 전략적 의미를 고찰하는 2차적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소개할 영상은 폴란드 밀리터리 유튜버 제이콥 에어가 2026년 1월 12일에 게재한 영상입니다. 해당 채널에 첫 영상이 게재된 것이 2달 전이고 구독자 수도 1만 4천 명 정도에 불과한 신규 채널이지만 오늘 소개할 영상에는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430개가 넘는 댓글을 달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KKMD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이콥 에어는 영상 마무리 부분에서 폴란드는 KF-21 보라매를 구매하여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까? 찬성이든 반대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많은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 요청에 호응하여 430개가 넘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폴란드 밀리터리의 매니아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까요? 먼저 2026년 1월 12일에 제이콥 에어가 게재한 영상 내용을 번역해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03화도 내용이 만만치 않게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콥 에어 영상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KF-21은 F-35를 따라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니다. KF-21은 한국이 자국 공군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에 넘기지 않기 위해 탄생했다. 미국 주도의 시스템 밖에서 설계된 전투기라는 점이
바로 오늘날 KF-11이 주목받는 이유다. KF-11은 또한 경이로운 기술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오늘 영상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만든 전투기 시스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점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을 원하는 것인가? 군용 항공 분야는 현재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 시대가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4세대 전투기들이 공군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도의 기술적, 정치적 배경을 요구하는 비싸고 복잡한 5세대 전투기들을 운용하고 있다. 이 두 진영 사이에 생겨난 틈새를 노리고 탄생한 전투기가 바로 KF-11 보라매다. KF-11 보라매는 한 단계 도약을 원하면서도 한 번에 너무 많은 과정을 건너뛰는 무리수를 피해가고 싶어하는 국가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문제는 첨단 5세대 전투기로의 진입이 단발성 구매로 완성되지 않으며 수명 주기 동안 유지 보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한다는 데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F-11은 그야말로 역사적 전환기에 딱 들어맞는 4세대와 5세대를 이어주는 전투기로서 등장했다. 즉, KF-11 보라매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5세대 전투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존재다. KF-11 보라매에 관한 진정한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핵심은 KF-11이 F-35와 겨룰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KF-11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결정은 나름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2010년 당시 한국은 이론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운용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한국 공군 전력의 중심에는 노후화된 F-4 팬텀과 F-5 타이거가 있었는데 냉전 시대에 설계된 이 전투기들의 유지비는 갈수록 치솟는 반면 현대전에서의 효용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KF-X 사업에 착수했다. 초창기 한국은 해외로부터 폭넓은 수준의 기술 이전을 기대했었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해외 방산협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미국은 첨단 장비 수출은 허용했지만 해당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까지 제공하지는 않았다. 특히 레이더, 항전 장비, 체계 통합 분야의 핵심 솔루션들 중 일부는 기술 이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자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요 항공 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 일관되게 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한국 정부는 KF-11 보라매 사업 예산을 공식 승인하였다. 개발 비만을 기준으로 보느냐, 전체 사업 규모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총 비용은 약 60억에서 80억 달러로 추산되며 그 대부분은 국내 방위산업계에 다시 투입되는 구조였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고 국내 협력업체 600에서 700곳이 참여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KF-11에 협력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수십 곳 정도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카이,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을 제외한 국내 협력업체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 600에서 7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가 수정하여 번역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선택은 합리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은 대량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유로운 성능 개량이 용이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전투기가 필요했다. KF-11 보라매 CJ1호기는 2022년 7월 19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KF-11이 단순한 대외 과시용 사업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KF-11의 개발 목적이 단순히 미국과 경쟁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응 시간과 장비 가동률이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한반도 상황에서 자국 공군력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KF-11 보라매는 시작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전력화되는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이 전투기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있다. 성능 측면에서 KF-11은 다목적 전투기들 중 상위권에 속한다. 쌍발 엔진 구성, 마 1.8에 달하는 최대 속도, 그리고 공중급유 지원 없이도 영내 작전이 가능한 항속거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성능 요소들은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장거리 원정 임무보다는 특정 지역 내 지속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군수 지원과 작전 계획을 간소화한다. KF-11 보라매의 핵심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다.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점은 해당 A사 레이더가 KF-11 보라매의 항전 장비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미래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체 플랫폼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A사 레이더의 운용 모드 개발, 전자전 수행 능력 강화, 다른 센서들과의 연동 및 협업이 가능하다. 그 결과 현대화 비용은 낮아지고 개량 사항 적용 시간은 단축되며 전투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용자 통제력은 훨씬 더 커진다. 무장 측면에서 KF-11은 개발 초기부터 서구권 공대공 미사일과의 통합을 전제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테스트 비행 과정에서 미티어와 IRIS-T 통합을 완료하였다. 또한 KF-11은 이후 단계에서 지상 목표물 타격용 정밀 유도 무기를 포함해 운용 가능한 무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설계되었다. 원문에서는 AIM-120 암람 및 AIM-9X 사이드 와인더 무장 통합을 완료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11 보라매에 유럽산 무장 통합이 확정된 이후 뒤늦게 미국 정부가 통합을 허가하기는 했지만 2026년 양산 단계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 승인이 늦어져 AIM-120 암람 및 AIM-9X 사이드 와인더에 대한 실사격 성공 소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제가 수정하여 번역했습니다. 전투 임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KF-11은 아직 전력화가 완료된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프로젝트도 아니다. 아울러 KF-11은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만 이런 사실 자체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신형 전투기는 실전 배치에 앞서 장기간의 시험 및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더 중요한 부분은 KF-11의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플랫폼을 재설계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설계 결함 징후나 돌발적인 중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KF-11 프로젝트는 막연한 기대치 관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비행 테스트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구조와 결정 그리고 일정 준수는 결국 실질적인 제공권 확보로 이어질 때만 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우세는 문서가 아닌 조종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서방 공군의 기준점이 되었던 F-16과 KF-11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F-16은 성숙한 4세대 전투기로 조종사의 순차적 판단 흐름에 기반한 전통적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공군의 주력 기종이다. 최신형 전투기인 KF-11에서는 문제의 조종석 내 정보 처리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KF-11과 F-16의 차이는 단순한 성능에서가 아니라 조종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서 드러난다. F-16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대체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종사는 먼저 레이더 신호를 확인한 뒤 이를 경보 체계 및 인터페이스 정보와 대조하고 난 이후라야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F-16 파일럿들의 반응 시간과 관련하여 1대1로 비교 가능한 공개 데이터는 없지만 이는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철학과 테스트 조종사들의 발언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다. KF-11 보람에는 이러한 의사결정 단계를 단축하도록 설계되었다. 임무 컴퓨터는 레이더, 자기 방어 시스템, 통신 장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상황 그림으로 가공한 뒤 조종사에게 전달한다. 실제 상황에서 KF-21에 탑승한 조종사는 개별 신호가 아니라 이미 분석이 완료된 상황 평가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요컨대 KF-11 보람의 조종사는 정보 처리보다 결정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온다. 시스템이 조종사를 보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종사가 시스템을 보조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KF-11은 조종사의 능력을 극적으로 확장한다기보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조종사가 실수하거나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빠지기 전에 이를 수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현대공중전에서 이러한 이점은 레이더 탐지거리의 연장이나 추가적인 센서 모드 확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